자, 지난 금요일까지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까지 놓은 상황을 보면 미국에서는 김정은이가 6월 30일 판문점 쇼 이전에 미국 측의 비건과 실무 접촉을 했을 때 북한의 실무자와요, 한국을 빼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세 차례에 걸쳐서 6월 30일 직전까지 한국을 빠져라. 그래서 김정은이가 직거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혔고 영변 핵 폐기 플러스 알파로 미국과 딜을 할 수 있다고 다시 모험에 나섰고, 거기에 한국이 끼어들었을 때는 별 영향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굳힌 걸로 보입니다. 자, 일본의 아베는 한국의 문재인이 김정은에 별 영향력이 없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미국이 매우 유연한 태도로 북한과 접촉에 나섰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만나기 직전에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트럼프의 친서가 김정은에 배달되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미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가 6월 말 고위 관료를 평양으로 파견해 김정은에게 친서를 전달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는데요. 친서를 통해 방한기간 판문점을 방문할 때 김정은이가 내려와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아사히 신문은 판문점 쇼는 트럼프 김정은 간의 개인적인 신뢰에 기초한 전격 회동이고 그 뒤에는 이런 내막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한미 외교 관계자가 말한 바로는 트럼프는 해당 미국 고위 관료에게 북한의 김정은에게 회동 제안에 응할 때 신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 발언이 신빙성 있는 이유로 트럼프가 그 전날 29일 날 아침에 트윗 후에 북한이 이례적으로 빠른 반응을 보였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29일 G20 참여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한 뒤 오사카에서 DMZ 방문 시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자신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선희가 5시간 만에 조만간 미북 순회 상봉이 된다면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곧바로 답을 했고, 최선희의 말이 신호라고 본 미국이 비건을 같은 날 밤에 판문점에 보내서 북한과 회동 방식을 이렇게 의논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30일 회동에서 자신이 트윗을 언급하면서 김정은에게 적극 응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또 어제 아침에 만남에 대한 의향을 알고 놀랐다고 김정은은 답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지금 미국에 돌아가서 지금 미국에는 지난 주말 독립기념일, 지금 아직도 미국은 1월 날이죠. 그런데 독립기념일 파티를 아주 떠들썩하게 링컨 기념관 앞에서 미국의 공군 전투기, 탱크, 장갑차 등을 불러서 시끌벅적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트럼프가 7월 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북한과 매우 좋은 관계다, 많은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오바마 시절에 대해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오바마가 만나자 했으나 김정은이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6월 30일 판문점에서 오바마는 거절당했지만 내가 했다 해서 오바마가
우리 쪽에서는 그런 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공방전이 벌어진 부분의 연속 성상이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북한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Right now, we have very nice relationship. We have done a lot.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해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자신과 김정은이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말을 했고, 억류됐던 인질도 데려왔고 미군 유해도 송환됐고 북한의 핵 실험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오바마 재임 시절에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대비를 시켰는데요. 그리고 오바마가 김정은을 만나자 했지만은 거절당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오바마는 안 만나주고 자기한테는 지금 저렇게 잘한다. 그래서 북한과는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말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지금 그래서 결국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유연한 접근에 나선 거 아니냐. 그래서 실무 협상을 속도낼 카드는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 소식통들은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에 줄 비경제적인 상응 조치를 미국이 집중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상응 조치는 왜 안 하느냐? 경제적인 상응 조치는 한국을 시키면 되니까 미국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을 합의하는 수준을 넘을 거다. 그래서 북한이 그럼 미국이 내놓은 이 선물에 만족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지금 의문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미북 간의 관계가 이렇게 과속되어도 옳은 것이냐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북 관계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면서 그 파장이 만만찮게 생길 것이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고 그런 이야기도 꺼낼 분위기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재가 아닌 미북 관계 개선과 안보 쪽으로 논란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관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파악한 뒤에 그때부터는 체제 보장 요구 쪽으로 지금 미국 쪽에 집중하는 듯한 모양을 보여왔는데요. 자, 김정은이 4월달에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제재 해제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진짜로 영변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상응하는 보상 조치로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이런 식으로 논란을 확산시켜 가면 결국 북한이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것이 뻔하거든요. 자, 그럴 때 미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종전선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결국 평화협정과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잘못하면 미국이 판도라의 상자를 잘못 여는 것일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스몰 딜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것이 이끌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의견과 어쨌든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다라는 트럼프 편을 드는 쪽으로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북한과 외교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몰 딜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해나가자. 이것은
그나마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뉴욕타임즈도 지난 30일 날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의 핵 동결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협상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비건과 볼턴은 이를 즉각 부인했지만은 관련 보도들이 다른 인터넷 언론 등에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일각에서는 미국이 줄곧 요구해온 북한의 모든 핵시설 폐기, 즉 빅딜식 포괄적 일괄 타결식 접근법에서 미국이 물러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북한의 핵에 대한 어떤 진전도 없었던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 회동 이후에 스몰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전직 CIA 한국계 수김 분석가의 진단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북한과의 어떠한 합의라도 이루어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결국 북한 비핵화가 어렵다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런 방법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스몰 D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스몰 D이 북한이 원하는 이 제재 완화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동시에 가능하게 해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김정은 주변 인물이 핵무기 포기를 바랄 정도로 북한에 대한 압박이 클 때 핵 포기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주변에서는 북한과의 합의를 원한다면 미국이 단계적이고 상응적인 접근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로워 나싱식으로 접근하는 데서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 지금 그래도 좌파의 좀 양심적인 교수, 원로죠, 최장집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가 타결돼도 베트남 같은 개혁 개방을 할지 의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핵화하고 수교하고 개방하는 도식은 잘못된 것이다. 북한은 다른 공산국가와 달리 절대적인 이 왕조식 권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개혁 개방도 그 절대적인 권력을 위험에 빠뜨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김정은과 군부가 이런 개혁 개방을 선택할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망주의적 관점으로 희망적 사고, 즉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일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북한을 이해하고 그 정책을 애척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적인 관점에 입각해야 한다, 이렇게 충고를 했고요. 북한의 개혁 개방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다. 경제적 문제였다면 핵 개발보다도 개혁 개방을 우선적으로 선택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대응책으로 핵을 택했고, 절대적인 궁핍 속에서도 경제 개발은 뒤로 미루고 핵 개발에 앞장을 섰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는 절대 빈곤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요구하던 한국의 이 정치 지도자들이 희망하던 북한에다가 원조하고 철도, 도로 등 SOC를 건설한다고 해서 북한이 개방된다는 것은 희망적 사고일 뿐이다. 한국에 영향력이 들어가는 것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을 암묵적인 비핵화 국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앞으로 미북 간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북한이 비핵화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이고, 그래서 북한이 이 정도까지 가놓고는 비핵화를 택할지 의문이고 개혁 개방을 할 가능성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북한은 자신이 핵을 보유한 나라로서 북한이 존립할 수 있냐 안 하느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문제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이렇게 버티어갈 때 그들이 과연 그들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냐가 의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최장집 교수는 좌파에서는 그래도 양심적인 석학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보자면 북한이 비핵화가 타결돼도 개혁 개방은 안 하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핵을 없애는 게 아니라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언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아주 잘못됐고, 그래서 한국이 원하는 식으로 철도라든지 무슨 도로를 건설해주고 개성공단을 많이 만들어주고 금강산 관광을 한다고 북한이 개혁 개방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북한은 그걸 할 생각이 없고, 지금 어떤 식으로든 지금 핵 체제를 유지하면서 김씨 왕조로서 계속 버텨 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결론이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중국산 수입이 제재 이전 수준으로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수입액이 2억 한 6천만 달러쯤 되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제재가 사실상으로 요 근래 들어와서 거의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는데 1월에서 5월까지의 북한의 정제유 도입이 벌써 작년에 76%에 달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미국이 유엔사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한국 국방부가 머뭇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월 달부터 유엔 사령부에서는 유엔사에 여러 가지 내부 직책들이 있어요. 여기에 한국군 고위 장교들이 들어와서 맡아달라 했는데 한국은 검토 중이라며 시간만 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해 유엔사의 평시직이 99개 중에 최소한 20개를 한국군이 맡아달라고 국방부에 요청을 했는데 대부분의 유엔사 직위는 한미연합사 인원들이 겸직하고 있어서, 그래서 유엔사가 지난해 평택으로 내려간 이후에 연합사는 당분간은 서울에 남게 돼서요. 옛날에는 따로따로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연합사도 미국이 장기적으로는 이 평택으로 보내버리겠다 하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연합사가 서울에, 유엔사가 평택에 있으니 맡아서 한 사람이 두 가지를 하던 일이 불가능해져 있으니 사람이 필요하니 한국이 지금 좀 인원을 보충해 주라. 그래서 유엔사의 한국군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소장급입니다. 이건 있지만 대부분의 연합사의 한국군 참모와 실무자들이 지금 연합사가 유엔사를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20명의 한국군 고위 장교를 유엔사 소속으로 보내달라는 게 미국의 요구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국 정부가 소극적이다라는 겁니다. 1978년에 유엔사가 한국 방위 책임을 한미연합사에 넘긴 뒤에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엔사령관을 겸임하고 있고 연합사 참모가 유엔사 참모를 겸하고 있는데, 그런데 작년부터 미국은 유엔사 참모를 별도로 이 유엔 국어로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사 부사령관에 캐나다 육군 중장 출신을 임명했고
올해 이 또 호준 해군 소장을 갖다가 임명했습니다. 특히 에이브럼스 한미연합 사령관은 유엔사 기능 강화에 적극적이라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한국군은 지금 유엔사에 대해서 지금 소극적인 행태로 가고 있고, 북한도 JSA에서 유엔사는 논의 구조에서 빠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기본적으로 유엔사의 지금 역할의 확대에 대해 부정적이고, 그리고 전시작전권을 전환한 이후에는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연합사에 개입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시작전권이 빠져버린 이후에 미국은 이제 법대로 하자면서 유엔 사령부를 통해서 한미연합사에 개입을 하게 되면, 자, 북한이나 지금 문재인은 유엔사를 해체하려고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이 자꾸 유엔사를 강화하고 있으니까 이게 부담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지금 현상은 작년 초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미북 수교, 불가침 협정 체결,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로 다시 또 이야기가 도돌이표로 1년 만에 딱 그대로 돌아간 겁니다.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 모든 원인은 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동조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